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장 이충렬입니다. 저희들이 탄소 중립 2050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은 탄소 중립과 관련해가지고 국제 정세를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의 미국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청와대와 미국의 백악관은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갖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는 기후변화와 관련 것도 중요한 의제로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는 행정명령을 제1호로 서명하였습니다. 즉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국제적인 탄소 제로 운동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탈탄소와 기후변화 대응을 하나의 이슈로 보기보다는 미국의 외교 안보와 경제 정책의 핵심 주축들로 삼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또 국내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요.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기 위해서 기후 특사직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사로는 존 케리 전 미 국무장관을 임명하였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백악관에 기후변화 정책실을 두면서 국가기후고문직을 신설하였습니다. 국가기후고문은 미국 국내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직책이며 그 책임자로 지나 맥커티라는 분을 임명하였습니다. 기후변화 TF를 만들었는데요. 이 TF에는 관계부처 장관, 청장, 또 대통령 보좌관으로 구성되어 미국 국내 정책 전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2050년까지 탄소를 순배출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2035년까지는 모든 공공 건물에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고 공유지와 연안 지역에서 석유 개발이라든지 천연가스 생산을 중지하기로 하는 한편 2022년도 회계 연도까지는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적인 업무를 담당할 기후 특사인 존 케리의 활동을 살펴보면 그는 유럽연합, 인도, 중국 등을 방문했으며 또 특히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전 세계 40개국의 정상들이 화상회의로 참여한 정상회의를 주도하였습니다. 이 정상회담에서는 NDC에 대한 새로운 감축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NDC란 것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얘기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래 26%에서 28% 되던 것을 거의 2배 가까이로 올렸고요. 유럽연합, 영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 그 목표를 20%에서 50%까지 상향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기존의 24.4% 감축하겠다는 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제 여론이 많아지자 올해 말까지 다시 재검토하여 상향되는 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하여 지금 국내 정책 전반을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앞으로 에너지 관련 국가 기반 시설 재건을 위해서 약 2조 2,5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고 8년 동안 제조업이라든지 돌봄시설, 주택, 각종 부분에 대해서 수천억 원의 제조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탄소 배출 거래제, 그것이 구체화된 탄소 국경세가 우리가 극히 주의해야 될 대목입니다. 미국은 청정 에너지에 기반한 제품과 또 다른 나라에서 아직 화석 연료에 기반한 제품 사이에 경쟁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석 연료 에너지에 기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국경세나 관세를 물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입니다. 이제 미국의 주도력은 곧 EU와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경제 무역 질서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조금 더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될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